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가 참 예쁘죠. 약간 이 책 표지만 봤을 때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왠지 저는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저자가 번역했던 책 중에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저자와 똑같아요.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어떤 여성의 권리, 여성의 처세술,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의 소개가 재밌어요. 아직은 회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프리랜서 아니면 회사원이 아니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다희 작가는 한겨레에 입사를 했고, 영화 전문지 시내 21, 그리고 주간 생활정보지 세븐데이즈, 뭐 이런 걸 편집, 취재 기자를 거쳐서 지금은 시내 21에서 팀원 없이 혼자 편집팀장으로 일한대요. 번역한 책도 많고 지금 책을 낸 것도 되게 많아요. 오디오 클립, 이수정, 이다희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막 체크를 해가면서 읽는데요. 첫 번째 대목차가 여성이 쉽게 도마 위에 오르는 일터에서 말과 글 사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돕는 여성의 네트워킹. 이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명랑하게 균형 잡기. 이 되게 좀 심오한 제목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프리랜서의 도라고 부록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한 편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가벼워서 읽기도 좋고, 책의 내용이 쭉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그냥 하나씩 한 꼭지씩 읽고 덮어놨다가 또 한 꼭지씩 읽고 이래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간지에 쓰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의 성패가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성숙하기를 기다려볼 것. 그렇죠. 일의 성패가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성숙하기를 기다려볼 것.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몇 번을 곱씹어 봐야 되는데, 책 135페이지에 사교 주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자는 4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꼴로 사교 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이면 1년에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만나요 해놓고 만나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언제 보자, 밥 먹자. 저도 막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뭐 대학교 동창 많죠. 회사 사람 맨날 밥 먹자. 그렇게 밥 먹었으면 밥 엄청 많이 먹었을 텐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교 주간을 두는 핵심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기간을 정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굉장히 에너지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마음을 좀 크게 먹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근데 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자는 생일쯤 해갖고 좋아하는 사람들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일부러 하지 않으면 저절로는 되지 않는 거죠. 왜 20대 때는 막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술 약속 잡고 또 어디 모임 가고 결혼식 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30대만 돼도 회사 다니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교 주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책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보던 친구, 매주 보던 친구들이 3년 전 마지막으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나마 띄엄띄엄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근데 3년을 넘기면 진짜 만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혹시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나 누구니? 하고 그냥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만난 지. 친구한테 너 누구 맞니? 했더니 이 친구가 누구 맞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봤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근데 또 만나진 않게 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많이 만나고 할 얘기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선뜻 어떤 기회가 있지 않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노력해서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 만났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인간관계에 대하여 라는 목차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그 사람들은 나의 힘든 일도 경청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을 고를 때, 내가 괴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도 많지만 행복과 성취를 나눌 수 있는 친구 찾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요. 퇴사를 하고 나니까 직장 사람들과 교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덩그러니 그냥 남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녕 하고 이만한 건물에서 맨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막 막자막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직장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냥 매일 함께 지내고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가족보다 어쩌면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퇴사를 하고 나니까 진짜 집에 덩그러니 이렇게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지인이 아니었는데 아 나 요즘 이렇게 지내고 뭐 이렇게 지내고 하면 한두 번 차 마시고 만나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친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그 지인의 좋은 면이 뭐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와 되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와 잘하고 있겠다. 좋겠다. 이제 시작이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수집하는 사람이 되지 말 것.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관상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표정이 못생긴 노인이 된대요. 이 글귀 보고 되게 웃었는데 타인의 기쁨에 기뻐하는 능력은 후천적으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이 있다면 그냥 축하해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즘 카톡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해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면 물론 제가 좀 우울할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축하해주고 싶더라고요.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이 안 돼도 내가 저 사람의 행복을 같이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출근길의 주문이잖아요. 출근길은 너무 흔한 단어예요. 근데 주문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근길의 주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봤는데 목차에 똑같은 제목이 있는 거예요. 출근길의 주문. 굉장히 짧아요. 읽어드릴게요. 일은 내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명함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흔히 일은 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 라고 계속. 왜냐면 일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일이 항상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 죽어도 항상 출근은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세 번째가 나는 사장이 아니다.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사장이었으면. 네 번째, 언제든 때려칠 수 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웃겨요. 대출금과 할부금 잔액 리멤버. 신이시여 제게 로또 1등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항상 직장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로또만 되면 알았어 접을게. 누가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로또 한 번 돼서 회사 못 접어. 회사에서는 계속 월급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놈의 월급이 뭔지. 출근길의 주문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목차에 보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하기와 글쓰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름을 확인하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싸울 수도 힘을 합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그게 표현이 되니까. 특히 여자들이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요. 저는 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표현법을 익히고 또 말하기와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나니까 미투 운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통하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내가 선의로 대하면 나를 선의로 대해주리라. 미루고 짐작하고 막무가내로 베풀고 실망하지 말자는 거죠. 분명히 하다 보면 어슴풀에 마음속에 있는 게 좀 또렷해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가 떠올라서 이 유튜브를 찍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를 켜요.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말을 이렇게 후루룩 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고, 칼럼도 그렇고 이제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글이 느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비즈니스 글쓰기가 필요하고, 또 회사를 나와서 만약에 혼자 프리랜서나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광고나 마케팅 이런 걸 본인이 스스로 다 감당해야 할 때 카피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뽑아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좀 밀린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다른 부서의 담당자는 딱 원리 원칙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팀장한테 찾아가요.
팀장님 제가 도움을 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이래요. 그 사람은 팀장이고 나는 팀원이잖아요. 그러면 팀장 입장에서는 얘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웬만하면 들어줘야겠다 이런 건 기본 깔고 가요.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고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건이 좀 급한데요 라고 하지만 이번 건이 급한데요는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그러면 왜 급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대요. 여기에서도 여기 이 책에서도 왜냐하면에 대한 대화법이 있어요. 197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거라는 심리학자가 진행한 실험이 있대요. 왜냐하면의 효과를 입증했는데 랭거의 실험은 이거였대요. 부탁할 때 왜냐하면을 붙이면 94%의 사람들이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구워 삼는 기술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실험은 왜냐하면이 별 대단치 않은 아무 말이 따라붙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하면 되는데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까지만 말하는 거랑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그죠?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도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비웃는 대신 93%의 확률로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서가 이래요. 큰 부탁이라도 상대가 좀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갔다 와서 옷을 제자리에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일을 대신하면 엄마의 시간이 줄어들고 엄마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결국엔 너희한테 더 짜증내고 화를 내게 돼. 그래서 너희한테 잘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말을 뭐 끝까지 들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 스스로도 내가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아닌 부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이게 잔소리인가 부탁인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좀 수긍하면서 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목차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남의 인생은 순탄해 보인대. 제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TV 다큐에 나왔던 퇴사한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다시 입사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서밤, 불불, 봄봄 이 세 분이 함께 쓴 마음의 구석에 실린 그 서밤님의 우울증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에 일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우울증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울증 관리는 여느 질환 관리와 비슷하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가를 만나는 것. 이 빤한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재미없고 귀찮다.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완벽하거나 완전한 게 아니라 문제를 그냥 잘 보고 잘 관리하고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우울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우울증 안에 들어있는 생각의 일부는 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좀 달래가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일단 책이 작아서 좋고 언제든지 그냥 꺼내서 읽기가 좋고 목차마다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아서 잘 읽혀요. 역시 번역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낸 저자의 필력이라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왜 힘든지 결국 결혼, 육아 이렇게 가다 보니 이 저자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40대만 돼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해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상사가 돼 있는 여성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자리를 추천할 때도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여자 말고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 또 남자에 대해서는 더 믿음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제가 임신했을 때였는데 그 다른 팀의 부장님이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과는 술을 먹어야 이게 끈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밥 먹거나 차 마시고 이래서는 일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무슨 영화 캐스팅하는 장소도 아니고 영화 캐스팅은 또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 술자리에서 주로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저만의 방식을 믿었어요. 사람들한테 잘 챙겨주고 그 사람한테 공감 한마디 해주고 또 남자들끼리 일할 때랑 그거 아세요? 여자랑 남자가 이렇게 일할 때는 또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라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력업체고
내가 갑인데 여자고 담당자가 을인데 남자면 더 그래요. 제가 막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막 별거 아니지만 막 음료수 하나 사주고 뭐 그분 좀 힘든 거를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갑의 입장이지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러면 엄청 고마워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동료들이랑 연락 안 해도 아직도 협력업체들이랑 연락해요.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그때 그 부장님의 말씀을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남자들끼리는 또 일 안 풀리면 막 우르르 나가서 담배 피고, 그래서 담배 끊었던 사람들도 담배 다시 피기 시작하고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남자들은 뭐 일하러 나가는 거야, 이게 한 대 빨러 나가자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부분도 뭐 꼭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들끼리도 얼마든지 수다 떨고 이렇게 잘 협업하면서 뭐 여자 남자, 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상관없이 잘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최고의 복병은 결혼하고 육아인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마흔이 되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걸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사실 제일 쉬워요. 입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일찍 독립하고 싶었고요. 지금 생활에 많이 만족을 합니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고,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게 저는 제 앞으로의 발전에도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작가가 쓴 출근길의 주문,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이벤트 나갑니다. 좀 이벤트 기간을 길게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저번에 해보니까 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벤트 기간을 일단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댓글에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이 책을 꼭 받고 싶은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 로지아 유튜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책 리뷰, 이렇게 세 가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3분 선정해서 제가 책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